안녕하세요. 저는 곰돌입니다. 오늘도 역시 카주얼링 사고에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하나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카주얼링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고객센터로 사고 신고 접수하고 뭐 어떻게 하고 사진 찍고 이런 부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잘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뒷단에서 이 사고 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각각 담당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가 처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전화를 하는 곳이 고객센터죠. 최초 사고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전화하는 곳일 겁니다. 근데 이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요, 이 사고건을 처리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매뉴얼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고,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범위에 있는 변수가 발생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동일한 매뉴얼 답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면 가장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고 가장 화가 나 있는 상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 쪽에서는 한정적인 답변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 노동이 심한 상황이기는 하죠. 완전 을 입장에서 고객님들을 응대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 접수가 되고 사고에 대해서 선 조치를 하고 뭐 보험사를 부른다거나 경찰을 불러준다거나 구급차를 불러준다거나 견인을 불러준다거나 이런 사고에 대한 사고 현장에서의 처리를 먼저 진행을 해주는 역할까지만 고객센터에서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접수가 된 사고건들은 어디서 처리가 되느냐? 보통 사고관리팀이나 사고처리팀이라고 불리는 부서에 배당이 되게 되는데요. 이 사고건을 처리하기 위한 대부분의 권한을 사실 이쪽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손해 면책 제도를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해줄지 말지에 대한 권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수리 비용이나 면책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해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담당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고요. 그리고 이 부서 같은 경우는 보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 있습니다, 보통. 근데 물론 이제 보험 처리를 안 해주겠다라고 결정을 할 거면 그에 맞는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과실 비율에 대한 부분도 보험사에 어필을 할 수 있어요. 뭐 과실 비율이 부당하다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 보험사에게 피보험자로서의 어떤 권리랑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 소유주, 즉 카쇼링사의 사고 처리를 대리하는 대리 부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서 발생된 비용을 고객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견적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 그 소위 얘기하는 손해사정이죠. 이런 부분들도 이 부서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 같은 경우는 차량 소유주의 대리인으로서의 권리와 권한 행사가 가능한 부서다. 그래서 간혹 보면 사고관리팀에서 전화가 나갈 때 고객분들이 이제 수리 비용이 비싸다 뭐 여러 가지 이유 기타 등등으로 막 소위 얘기하는 뭐 윽박 지르시고 뭐 소리 지르시고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표현까지는 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고객센터 쪽에서 고객을 응대를 할 때랑 이 사고 관련된 부서에서 고객을 응대할 때랑 사실 이 회사의 스탠스가 많이 달라요. 굉장히 갑의 위치에서 사고팀에다가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역효과를 엄청나게 불러옵니다. 물론 비용적인 부분으로요. 가령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칩시다. 그래서 카주얼링 업체에서는 협력 수리 업체에다가 차를 맡기고 견적을 처음에 선견적을 봤는데 한 25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예상 비용이 한 이 정도 발생될 겁니다 라고 25만원 정도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소비자이시기도 하고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심과 궁금증을 갖고 물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비싸다라고 욕하시면서 윽박지르시면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 사고처리 담당자는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선택한 면책금이 얼마인가. 만약 이 사람이 30만원짜리, 7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면책금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 담당자는 이 정비공장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저 팬더도 같은 사고니까 같이 작업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이거 진짜 같은 사고 맞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저 부분 수리해서 수리 비용 추가해서 청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으로는 휴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면 휴차 보상료라는 거는 차가 수리가 들어가서 영업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영업 손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금요일에 수리를 맡기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휴일이니까 월요일날 수리가 돼서 화요일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휴차료가 벌써 4일이나 나가는 거예요. 이 사고관리팀에는요, 전직 경찰분들도 많이 오고 전직 보험사 직원들도 많이 오고 렌트카나 카주얼링 업계에서 오랫동안 사고 처리하셨던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가 텄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해서 서로 사고 간에 한바탕 붙고 비용 처리하고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냥 담당자들이 포기해버리고 바로 이걸 이관을 해버립니다. 어디로? 채권관리팀으로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셨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 2단계로 넘어오면 이분들은 여러분을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와 회원관계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의 채권관리팀 분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홍길동 고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홍길동님. 조금 더 무서운 분들은 홍길동씨 이렇게 전화를 시작합니다. 이 채권관리팀의 특성은요, 비용 변제 방법을 채무자랑 협의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조금 나눠서 낸다거나 아니면 기한을 조금 더 연장시켜 달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요청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조율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연락을 잠수탄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을 해버립니다. 뭐 신용정보사에다가 채권 정보를 넘겨서 뭐 신용점수를 아예 바닥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니면 직접 바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리스키한 고객으로 판단이 되면 그냥 그 즉시 회원 자격을 박탈시켜버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이미 회사 고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채무자의 관계로 대하기 때문에 통을 하는 내내 굉장히 센케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고 미수 같은 경우에는 한 건 한 건당 액수가 작지가 않다 보니까 이 부서의 특징은 일단 행동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채권 회수를 시도를 했다가 변제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잠수를 탄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런 서류 나가요. 내용 증명 보내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소장이 들어옵니다. 소장 송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바로 강제 집행까지 가버리거든요. 강제 집행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집행관 분들이 오셔가지고 돈 들 만한 본인의 그 자산 목록들이 있으면 압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던 이런 빨간 딱지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붙여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물건들은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결국 자산 다 처분하시고 뭐 해서 이렇게 비용을 납부를 하시는데 이때 되면 이미 여러분들 신용은 다 바닥이 나 있을 거거든요. 금융거래 정지, 통신 정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카쇼링사에서 사고 이후에 기관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사고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사고 처리 비용이 납부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까지에 대해 내부 기밀사항이 아닌 부분들까지는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대부분 다 사회를 같이 구성해서 나가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지킬 걸 지켜준다면 어떤 부분에서든지 서로가 상호간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